자, 나오시죠, 얼른. 지금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국정농단이 확인되어 국민께 보호드리고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회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와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외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짧게 설명드리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명의께서 본인의 땅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활용해 달라며 문화재청에 기부합니다. 이 땅은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의 약 200억 원 상당의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땅이 국가 소유가 됐지만 법적으로 시행령상 그린벨트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없어 난감하게 됩니다. 1년간 어쩔 수 없이 놔두게 되는데요. 2023년 4월 이 명의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이후 2023년 8월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린벨트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 땅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힘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곧 문화재청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오늘 이후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적하고 계신 김건희 여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숨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빠르게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한매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방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난맥상 중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채양명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중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 원희룡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행정부 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 의한 말 한마디에 국가의 대통령령이 일사천리로 바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요. 먼저 기자회견 순서는 이 사건을 최초로 단독 보도를 해주신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대표 기자님의 간략한 보도 경위 말씀을 5분가량 듣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낭독 후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민원을 받아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이른바 시행령 농단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제보를 받았던 시기는 2023년 5월 1일입니다. 제보 내용은 가야금 명의인 이영희 선생님이 성남시 금토동에 약 한 5,000평방미터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고 그곳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등 토지 규제에 묶여가지고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김건희 씨가 상춘제에서 2023년 4월 4일 날 무형문화재 10명 그리고 각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들 제자라고 얘기하죠.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를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영희 선생님이 김건희 씨에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김건희 씨가 비서를 손짓으로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 상춘제 모임이 있고 4일 후에 문화재청의 고위 관계자가 이영희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 내용은 선생님께서 그 여사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요. 이영희 선생님은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을 본인이 굉장히 기뻐서 아주 가까운 제자들한테 이 같은 사실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 제보를 받고 난 뒤에 해당되는 성남시 금토동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쭉 땅을 지켜봤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보가 조금 부정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2023년 1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금토동 땅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또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린벨트 땅을 해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예 그린벨트 안에 그 일정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법상의 특례 시설이 있습니다. 그 특례 시설 중에 하나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한 그런 방법으로 이영희 선생님의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은 2023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가 있었던 시기는 2023년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 예고와 함께 당시 시행령 개정안이 첨부 파일로 올라왔는데 이 시행령 개정안을 열어보고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이름으로 작성된 시행령 개정안의 문서 작성일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이영희 선생님이 상춘제에서 만났던 시기가 4월 4일입니다. 불과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장관까지 결재가 났던 것이고요. 장관 결재까지 프로세스를 감안한다면은 그 상춘제 모임 직후에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무자들한테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던 걸로 확인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그 상춘제 모임 직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라고 하는 이 시행령 농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재청의 고위 관계자 이영희 선생님한테 민원이 잘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문화재청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나 문화재청 차장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유세 현장을 제가 2차례 방문해서 거듭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씨 민원을 받아가지고 국가 전수교육관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사실 있느냐라고 2차례 물어봤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말 없이 저희 기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참 웃지 못할 총극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김건희 씨나 아니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그린벨트를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런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명을 하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기자회견문,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말 한마디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게 정상 국가인가?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한다.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민원부 장관이었나?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2부속실장 해라. 2024년 3월 19일 유튜브 기반 탐사 언론 시민언론 뉴탐사는 김건희 국정농단 시리즈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고 전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영부인 김건희가 특정인의 개별 민원을 받아 개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그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4일 영부인 김건희는 가야금 명인 등과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야금 명인은 토지 기증 사실과 그린벨트 규제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의 난항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개월 후인 2023년 8월 1일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부인 김건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4월 상춘제 오찬 당시 영부인 김건희가 비서를 불러 뭔가를 지시했다고 들었으며 상춘제 오찬 나흘 뒤 문화재청 고위관리가 가야금 명인에게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취지로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개정 이유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개발 제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영부인 김건희가 나선 이 사건 민원은 문화재청은 물론 국토부에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부정청탁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막강하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통령 역시 엄연히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 원희룡은 자신들의 법령 재개정 권한을 남용하여 영부인 김건희의 사적 민원 해결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개정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추가된 커목은 가야금 명인이 영부인 김건희에게 토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조항입니다. 아울러 제보 날짜가 2023년 5월 1일인데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일이 같은 날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보자는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 시점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2023년 5월 1일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이 완료됐다면 개정안 작성 이전에 이미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부인은 행정부 내에서 그 어떤 법적 권한도 없으며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 영부인의 말 한마디에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 특례와 관련한 특정 개인의 민원 사항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국민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발인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민원부 장관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은 공모하여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영부인 김건희가 정부의 행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사실상 사적 민원에 불과한 일의 해결을 위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문화재청 및 국토부의 부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부인 개인의 민원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윤석열 등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끝나셨죠? 네, 지금 4.10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다시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이제는 김건희 벨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인사청탁에 이어서 시행령 개정까지 이 의혹들 하나하나 총선 이후에 밝혀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백브리핑 때 하겠습니다.